그날 밤, 김지은은 집 문 앞에서 떨고 있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데 그녀의 손에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분홍색 외투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외투를 빼앗아 불태워 버렸다. 너는 여자애처럼 굴지 마, 라는 고함이 메아리쳤고 그 순간 지은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 외투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날부터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시작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이제 28살이 되었다.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그 사건 이후 지은은 가족의 기대에 맞춰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제는 결혼 압박까지 받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좋은 남자 만났니?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를 강하게 키우려 애썼다.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그녀는 여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금기였다. 동성애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비정상으로 여겨졌고 특히 보수적인 그녀의 가족에게는 재앙이었다. 지은은 대학 시절 첫사랑을 경험했지만 그 관계는 비밀스러웠고 결국 이별로 끝났다. 그 후로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회사 프로젝트로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출장을 갔다. 그 마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장이 문을 닫은 후 실업자가 늘었고 젊은이들은 서울로 떠났다. 지은의 임무는 마을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것이었다. 도착한 첫날, 그녀는 마을 카페에서 이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30살로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민지는 키가 크고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서 오세요. 서울에서 오신 분인가요? 민지가 웃으며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주문했다. 대화가 시작되자 민지는 마을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힘들어요. 겨울이 되면 더 추워지죠. 따뜻함이 필요해요. 그 말에 지은은 어린 시절의 외투를 떠올렸다. 민지의 눈빛은 지은에게 이상한 끌림을 주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호텔에서 민지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지은은 마을을 둘러보았다. 민지가 안내를 자청했다. 함께 산책하며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도 서울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돌아왔죠. 어머니가 아프시고 동생들이 있어요. 민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속이지 않아요. 그 고백에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싶어졌다. 하지만 지은은 주저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만약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민지와의 만남은 지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출장 기간 동안 둘은 자주 만났다. 민지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보았다. 지은은 민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민지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고 그녀의 카페는 마을의 유일한 쉼터였다. 지은의 출장이 끝날 무렵 민지가 말했다. 지은 씨, 당신도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지은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번에는 꼭 만나봐.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지. 지은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 압도되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 씨, 나도 당신처럼 느껴. 민지는 조용히 듣고 말했다.
그럼 같이 싸워보자. 그렇게 둘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지은의 가족, 마을의 편견, 그리고 자신의 내적 갈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이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알지 못했다. 민지와의 통화 후, 지은은 불안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가족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항상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 스포츠를 하고, 공부에 매진하고, 여자답지 않게 강하게. 하지만 그 외투 사건은 그녀의 트라우마였다. 그날 아버지는 그녀를 때리며 말했다. 남자처럼 살아. 지은은 그 후로 자신의 여성성을 숨겼다. 이제 민지와의 만남은 그 모든 것을 뒤집었다. 지은은 주말에 다시 마을로 갔다. 민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둘은 손을 잡고 산책했다. 이게 정상일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대답했다. 정상이란 게 뭐야? 우리는 그냥 우리일 뿐이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서울 여자, 민지랑 너무 친한데 편견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그 시선이 두려웠다. 출장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마을에 있었다. 민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은은 마을에 자주 가기로 했다. 그러나 가족이 이상함을 눈치챘다.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강원도에 가? 남자친구라도 생겼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민지는 지은에게 마을의 문제를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겨울이 되면 노인들이 추위로 고생해. 외투나 난방이 부족해.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도울 방법을 생각했다. 그녀는 회사 자원을 이용해 마을에 기부 캠페인을 제안했다. 외투를 모아서 보내자. 이는 지은의 첫 번째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는 그녀의 정체성을 드러낼 위험을 안고 있었다. 가족이 알게 되면 지은은 떨렸다. 지은의 기부 캠페인은 성공적이었다. 회사 동료들이 외투를 모아 마을로 보냈고 민지는 그것을 분배했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했다. 서울에서 온 분 덕분이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행동은 그녀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민지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둘은 이제 연인이었다. 주말마다 만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시작되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그녀의 행적을 의심했다. 강원도에 왜 그렇게 가? 일 때문이 아니지. 지은은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그는 지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려 했고 민지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랑 이런 대화를.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지은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소리쳤다. 너는 우리 가족의 수치야. 동성애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은은 처음으로 반항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해요. 민지 씨를 사랑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그녀를 때렸다.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그날 그녀는 민지의 마을로 도망쳤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같이 있자. 하지만 마을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누군가 둘의 관계를 목격하고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여자랑 사귄데 마을 어른들은 민지의 카페를 보이콧하기 시작했다. 손님이 줄었고 민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때문이야. 싸워야 해. 지은은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고 마을로 이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케팅 경험을 이용해 마을의 관광 사업을 돕기로 했다. 여기를 따뜻한 곳으로 만들자. 둘이 함께 계획을 세웠다. 홈스테이 프로그램,
겨울 축제 등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을 주민들의 편견이 강했다. 한 노인이 말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을을 더럽혀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의 가족도 문제를 일으켰다. 민지의 어머니는 아프셨고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남자를 만나지 않고 어머니의 눈물에 민지는 괴로웠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엄마를 위해 포기할까 봐 두려워. 지은은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하지만 내적 갈등이 커졌다. 민지는 과거의 남자와의 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했다. 이제 지은과의 사랑이 진짜인지 의심되었다. 한편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설득하려 애썼다. 오빠가 마을로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후회하셔. 하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저는 행복해요. 오빠는 화를 내며 갔다. 이 사건은 지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가족을 잃을 각오를 해야 했다. 마을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둘이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배신의 씨앗이 싹 텄다. 민지는 마을의 압력에 지쳐 지은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 혼자서 해볼게. 실제로는 마을 어른들과 타협하려 했다. 지은은 민지의 변화를 느꼈다. 왜 그래?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민지는 마을의 지도자에게 관계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카페를 살리기 위해. 이는 도덕적 딜레마였다. 사랑과 생존 사이의 선택. 민지는 밤마다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지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겨울 축제가 다가왔다. 마을에 외투가 도착하고 사람들은 모였다. 하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축제 당일, 지은은 무대에 올라 말했다. 이 마을에 따뜻함을 주고 싶어요. 청중은 박수를 쳤지만 일부는 비아냥거렸다. 민지는 지은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은에게 고백할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지은의 아버지가 마을에 나타났다. 지은아, 집으로 가자. 아버지의 등장에 모두가 놀랐다. 지은은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저를 인정해주세요. 아버지는 망설였다. 어린 시절의 외투를 떠올리며. 대치 상황에서 민지가 끼어들었다. 지은 씨를 사랑해요. 우리를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그는 떠났지만 그날 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생각해볼게. 위는 작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배신이 드러났다. 마을 주민이 지은에게 말했다. 민지가 너를 포기한댄.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왜? 그녀는 민지를 찾아갔다. 민지는 울며 고백했다. 카페를 위해. 미안해.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우리가 함께 싸우기로 했잖아. 둘은 다퉜다. 지은은 마을을 떠날까 고민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성공이 그녀를 붙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변했다. 외투 기부 덕분에 노인들이 따뜻해졌고 축제가 성공했다. 지은은 이게 자신의 선택의 대가라고 생각했다. 배신 후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민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내가 나를 버렸어. 민지는 변명했다. 마을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지만 지은은 상처가 깊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마을의 변화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축제 후 주민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덕분에 올해 겨울이 따뜻해요. 지은은 자신의 행동이 마을에 미친 영향을 실감했다. 민지는 지은을 붙잡으려 애썼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지은은 주저했다. 내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 가족을 잃고 이제 너마저.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을 찾아왔다. 민지가 울고 있어? 내가 필요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흔들렸다. 민지의 어머니도 자신의 딸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나도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하지만 민지가 행복하다면? 이 만남은 지은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 그녀는 민지를 용서하기로 했다. 함께 싸우자 둘이 화해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가 나왔다. 한국 사회, 여전히 보수적 지은은 두려웠다. 그녀의 회사 동료들도 소문을 들었다. 지은 씨, 그 소문 사실이야.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마을 프로젝트는 확대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따뜻한 마을 캠페인을 벌였다. 외투 기부뿐 아니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마을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이는 지은의 내적 치유 과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공유하며 사람들을 도왔다. 저도 어렸을 때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강해졌어요. 주민들은 점점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새로운 충돌이 생겼다. 지은의 아버지가 다시 마을로 왔다. 이번에는 화해를 위해. 지은아, 미안해. 아버지는 어린 시절의 외투를 가져왔다. 이걸 불태운 게 후회돼.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이제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민지를 만났다. 우리 딸을 부탁해. 위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그렇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다. 사회가 어떻게 볼까? 민지의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녀의 동생이 관계를 반대했다. 언니 때문에 마을 평판이 나빠져 동생은 민지를 설득하려 했고 심지어 지은을 비난했다. 서울 여자가 언니를 망치고 있어. 이 말에 민지는 화가 났다. 내 삶이야. 가족 내 갈등이 깊어졌다. 민지는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내 선택이 엄마를 아프게 해. 지은과 민지는 이 모든 압력을 견디며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또 다른 배신이 기다렸다. 마을의 한 젊은이가 둘의 관계를 SNS에 폭로했다. 우리 마을에 레즈비언 커플이 있어. 게시물이 퍼지며 외부인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비정상적. 마을을 떠나 지은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의 과거 직장 동료들도 연락했다. 조심해. 이 사건은 마을을 분열시켰다. 일부 주민은 지은과 민지를 지지했다. 그들은 우리를 도왔어. 다른 일부는 반대했다. 전통을 지키자. 지은은 마을 회의를 소집했다. 우리를 판단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연설은 감동적이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포기할까? 지은은 안 돼. 라고 외쳤다. 위기 속에서 지은은 더 큰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미디어를 이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역 신문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사랑해요.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엇갈렸다. 지지 메시지도 왔지만 혐오 댓글도 많았다. 지은의 가족은 충격받았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왜 이렇게까지? 지은은 대답했다. 엄마, 저를 사랑해주세요. 민지는 지은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둘이 함께 팟캐스트를 시작했다. 따뜻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LGBT 경험을 나누었다. 이는 마을의 변화를 가져왔다.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였고 일부 노인들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민지의 카페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경제적 손실이 컸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을 견디며 성장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외투를 상징으로 삼아 마을에 외투 나눔 센터를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정체성 인정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오빠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설득해. 집으로 오자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과 사랑 사이의 선택.
가족의 설득에 지은은 흔들렸다. 엄마가 아프대 오빠의 말에 그녀는 서울로 갔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지은아,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어머니의 눈물에 지은은 괴로웠다.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했다.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민지는 이해했지만 불안했다. 돌아올 거지, 지은은 약속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시간은 그녀를 시험했다. 집에서 지은은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는 변했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다. 사회가 너를 받아줄까?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마을에서 저는 행복해요. 어머니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내가 웃는 걸 보니 이는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민지의 소식이 들려왔다. 마을에서 민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민지는 카페를 재개했지만 손님이 적었다. 그녀는 지은 없이 외로웠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민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다. 서울에서 살 때 그녀는 남자와 데이트를 강요받았다. 이제 지은과의 사랑이 진짜인지 다시 의심했다. 마을의 한 남자가 민지에게 접근했다. 나랑 만나보자. 정상적으로 살아 이민지는 거부했지만 압력이 컸다. 지은은 서울에서 마을 프로젝트를 원격으로 도왔다. 하지만 민지의 변화된 목소리가 걱정되었다. 괜찮아, 민지는 긍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민지는 마을 지도자와 다시 만났다. 관계를 숨기자 그녀는 지은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는 또 다른 배신이었다. 민지는 자신의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고민했다. 사랑 vs 안정. 지은이 마을로 돌아온 날, 그녀는 민지의 변화를 느꼈다. 왜 이렇게 차가워? 민지는 고백했다. 숨기자. 마을을 위해 지은은 분노했다. 또 배신이야. 둘이 크게 다퉜다. 지은은 마을을 떠날 결심을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부탁이 그녀를 붙잡았다. 지은 씨, 도와주세요. 겨울이 다가와요. 지은은 머물렀다. 둘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함께 공개하자. 민지는 동의했다. 그들은 마을 축제에서 손을 잡고 나타났다. 주민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일부는 박수를 쳤고 일부는 떠났다. 이는 대치의 순간이었다. 지은의 연설, 사랑은 자유예요. 이로 인해 마을은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젊은이들이 지지 모임을 만들었다. 그러나 외부 압력이 커졌다. 보수단체가 마을을 방문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시위가 벌어졌다. 지은과 민지는 위협을 받았다. 떠나 익명 편지가 왔다. 민지는 두려워했다. 우리 잘못인가? 지은은 잔이야. 사회가 잘못돼서 둘이 함께 맞섰다. 미디어 인터뷰를 더했다.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서울의 LGBT 단체가 도움을 주었다. 마을에 워크숍을 열었다. 주민들의 인식이 변했다. 노인 한 분이 말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 알겠어. 의는 식성이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민지의 어머니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민지는 자책했다. 지은의 가족도 완전히 화해했다. 어머니가 마을로 왔다. 미안해, 지은아. 어머니는 민지를 안아주었다. 우리 가족이 돼. 감동적인 재회였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마을 전체에 미친 영향을 보았다. 경제적으로도 좋아졌다. 관광객이 늘었고 포용의 마을로 유명해졌다. 민지와 지은은 더 강해졌다. 그들은 외투센터를 확대했다. 전국에 기부를 받았다. 이는 그녀들의 사랑이 가져온 결과였다. 하지만 내적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밤마다 어린 시절을 꿈꿨다.
외투를 불태운 그날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가 한 선택, 후회 안 해. 민지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새로운 위기가 왔다. 민지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 나랑 돌아가자. 그녀는 남자였다. 과거의 관계. 민지는 동요했다. 그때는 억지였어.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정말 이는 관계의 시험대였다. 민지는 과거를 직면해야 했다. 민지의 과거 연인이 마을에 머물며 민지를 설득했다. 너는 원래 나를 사랑했어. 민지는 부정했지만 내적 갈등이 컸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 이제 지은과의 사랑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웠다. 지은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 말 안 했어?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 끝난 일이야. 하지만 지은은 상처받았다. 또 배신. 둘은 대화를 통해 풀었다. 민지는 너만 사랑해 라고 맹세했다. 과거 연인은 떠났다. 이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마을은 이제 그들을 받아들였다. 따뜻한 마을 캠페인이 성공하며 전국 모범이 되었다. 지은은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그녀는 외투를 상징으로 삼아 강연을 다녔다. 정체성을 인정하세요. 가족들도 완전히 화해했다. 아버지가 마을로 이사왔다. 여기서 같이 살자. 어머니도 따라왔다. 그들은 민지를 가족으로 맞이했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여전히 혐오가 존재했다. 지은과 민지는 이를 위해 싸웠다.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마을의 겨울 축제가 절정이었다. 수천 명의 관광객이 왔다. 지은과 민지는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의 사랑이 이 마을을 바꿨어요. 박수가 쏟아졌다. 이는 고조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마음속으로 물었다. 이 모든 대가가 가치 있었을까? 가족을 잃을 뻔한 것, 배신, 상처. 축제 후 둘이 산책하며 대화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미래를 계획했다. 더 큰 프로젝트, 전국 확산. 지은의 어린 시절 외투는 이제 마을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따뜻함의 상징, 이는 그녀의 여정의 끝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의 편견이 남아 있었다. 지은은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둘이 함께한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마을은 이제 포용의 고향이 되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내적 갈등. 모든 게 그녀를 성장시켰다. 민지와의 사랑은 그 모든 대가에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때때로 그녀는 생각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마을 전체에 따뜻함을 주었다. 어린 시절 거부당한 외투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민지는 조용한 밤에 앉아 있었다. 별을 보며 지은이 물었다. 우리 선택이 옳았을까? 민지는 미소 지었다. 응, 하지만 독자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